근데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두 번 같은 반이 되어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냥 이름을 진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가 조금 귀신도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귀신 소리도 들리고 귀신도 보고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이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 이야기도 걔하고 좀 연관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그 화상 채팅 중 오마이러브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화상 채팅 시초로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매료가 되어서 PC방 가면 저는 옆에서 이제 미스터리 이런 거 관련 검색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상 이제 수요일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수요일이랑 토요일이 4교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일이 짧은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일찍 마쳐도 집에 갔다가 학원까지 가기가 그래서 일찍 마치는 날은 이제 PC방에서 조금 시간 텀을 즐기다가 학원으로 갔었는데 그날도 평상시하고 다름없이 가서 저는 옆에서 미스터리 관련 카페 탐방하고 있었고 요 친구들이 한 4명 이렇게 화상 채팅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나 내 거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제 옆에서 자기들끼리 막 갑자기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일인데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애들이 아니 저 남자가 아까부터 우리 채팅하는데 자꾸 들어오는데 말을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채팅방에 얘들이 들어오는 곳마다 쫓아 들어와서 이제 보고는 있는데 말을 안 한대요. 채팅도 안 치고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 저 남자 뭐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옆으로 고개를 빼꼼 내밀어서 그걸 봤어요. 채팅창을 봤는데 이게 사람인 태죠. 사람이겠죠. 사람 얼굴이었는데 내가 딱 처음 받은 느낌이 저건 뭐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인가? 의심이 딱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냥 채팅창에 네. 누가 입장했습니다 하고 아이디만 떠 있는 게 아니라 화상에 얼굴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쵸. 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었어요. 한 8명 정도 있는데 한 사람 남자만 딱 이렇게 얼굴 이렇게 뚫어져라 화장 이제 카메라만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 짓을 계속 했대요.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얼굴 빼꼼 내밀고 느낌이 좀 사람 같은 느낌은 안 들어서 저건 뭐지 이러는데 이제 제가 얼굴을 딱 내보인 순간부터 채팅을 치는데 그 채팅이 한글이 아니라 이상한 기호 같은 것만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좀 오타도 아니에요. 그냥 기호 문자만 다다다다다 계속 치더라고요. 그게. 그러다가 야 이상하니까 나가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얘들도 이상하다 하고 이제 바로 나간 거야. 근데 나가자마자 1대1을 걸어요. 그 남자가 친구들 채팅 그 아이디로. 근데 1대1을 거는데 이 친구들이 이상해 이 사람 좀 이상해 이러고는 거절했는데 거절하자마자 바로 또 1대1 한 3-4번 정도 계속 1대1 하면 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니 이 친구들도 웃긴 게 이상하면 안 하면 되잖아. 채팅창에서 나가면 되는데 네. 굳이 또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친구가 야 드러나 보자. 자꾸 이렇게 자꾸 신청하는 이유는 드러나 보자. 그래갖고 받아준 거예요. 1대1. 받았는데 요번에는 화면에 얼굴이 없었어요. 화면엔 얼굴이 없었고 왜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선이 이렇게 막 지지직 나갈 때 그런 화면으로 이렇게 딱 있었거든요. 렉 걸린 것처럼. 렉 걸린 것처럼 돼 있는데 또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도 이제 그냥 본 거야. 계속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보고만 있는데 또 갑자기 이제 불현듯 또 미친 듯이 막 와다다닥 와다다닥 하면서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너무 이제 무섭다 하고 애들이 바로 끈 거예요. 끄고 이제 저는 학원을 갔고 이 친구는 이제 집에 갔겠지. 근데 제가 학원에 가서 있는 동안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울리는데 이제 이거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 우리가 아는 뭐 017, 011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십진법? 좀 이상한 숫자 있잖아. 이진법식으로 1011, 왜 10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번호가 아닌 게 딱 떠서 그냥 넘겼어요. 이제 수업 중이니까. 넘기고 이제 음성맵 이제 사서함 넘어가도록 놔뒀는데 집에 갈 때 이제 꺼내서 보니까 메시지가 남아 있어서 들어봤죠. 들어봤는데 소리가 왜 이 자동 응답기 써보신 분들은 그 왜 이게 약간 잘못되면 삐 하면서 네. 그냥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소리가 최장 시간까지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어, 아무 소리 없이 최장 시간까지 녹음이 되었다가 딱 끊겼는데 그걸 딱 듣자마자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바로 삭제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삭제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그 진이라는 친구도 저랑 같은 반이었고 같이 이제 채팅했던 그 친구들도 다 같은 반이었어요. 네. 같은 반이었는데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채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 그 애들이.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이라는 애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탁탁 던질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애들이 야 어제 이제 화상 채팅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막 하고 있고 이제 뭐 그 옆에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진이가 옆에 있다가 그 채팅을 친 친구 있잖아요. 채팅을 친 아이한테 야 니네들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데? 대체 뭐 하고 다녀서 니들 손등에 귀신 손가락이 그렇게 많이 이제 찍혀 있냐고. 귀신 손자국이 그렇게 많이 찍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딱 던지더라고요. 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화상 채팅 했던 애들이 다 놀란 거야. 이제 애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귀신을 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귀신 소리도 듣는 걸 아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우리는. 뭔 소리냐고 대체 왜 뭔데 이러면서 하니까 아니 지금 니들 손등에 귀신이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친 것처럼 지문같이 이렇게 손자국이 나 있다고. 니들 뭐 하고 다니는데? 이러는 거야. 걔 말투가 그래요. 되게 애기 같아요. 말투가. 되게 가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너네 그런 거 이제 그만하라고. 귀신도 그런 거 타는 거 모르나?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이제 그 화상 채팅으로 이제 귀신들이 탈 수 있고 이제 손자국 같은 것도 묻힐 수 있다. 귀치나 뭐 이런 것도 묻힐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때 알았어요. 고1 때. 네, 그러면 이거 해드릴게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어릴 때였어. 한 네. 그 10살, 11살 요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그때 갔던 계곡이 파괴사 근처였어요. 네. 파괴사 근처였고, 저는 어릴 때 친척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녔거든요. 이제 캠핑도 자주 가고, 계곡이나 바다나 뭐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때 그 파괴사 근처 계곡에서 노는데, 저보다 사촌 오빠가 2살 많아요. 근데 그 사촌 오빠가 제가 좀 약발이 되게 잘 받아요. 누군가가 뭐 내기를 걸거나 약 올리면은 거기에 되게 지금 팍 올라오는 그런 편인데, 그 오빠가 저한테 굉장히 그런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도, 계곡에 이제 어른분들은 이제 텐트 치고 이러시면서 해도 애들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물가에서 놀기 시작한 거야. 물가에서 놀아도 계곡이 이제 뭐 바다도 그렇지만 계곡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제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던 그 계곡이 전반적으로 깊었어요. 전반적으로 물이 깊고 어른 한 허리에서 가슴께까지 이렇게 오는 정도로 깊은 계곡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쑥 빠질 수 있는 깊이니까 뭐 보트나 튜브 같은 거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어서 이제 외삼촌께서 그 보트에 바람 넣고 띄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그때 그 보트가 양쪽으로 노가 있는 그런 보트였고, 사촌 오빠가 그걸 딱 타고 막 이렇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노 저으면서 가길래 보면서 오빠 나도 탈래, 나도 태워줘 이러니까 오빠가 뭐 너 너무 좀 해놔서 안 돼. 너 이렇게 힘도 없잖아. 너도 못 잤잖아.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좀 타고 싶다고 나도 태워줘 이러니까 안 돼, 안 돼 하면서 되게 얄밉게 혼자 가더라고요. 깊은 데까지. 그거 보고 외삼촌한테 이제 가가지고 아, 저 오빠가 나 이거 보트도 안 태워주고 약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 외삼촌이 큰 튜브 하나 이제 바람 넣어주시면서 그래, 이거 타고 가서 전마저 타고 있는 보트 확 디비보라 이러시는 거야. 확 뒤집으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튜브를 주셨고, 저도 이제 튜브 이거 물가에 가서 발에 툭툭툭툭 끼면서 오빠야, 내 지금 들어간대 하면서 이제 나도 갈 거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오빠가 계곡 한중간에 딱 오빠가 탄 보트가 그 계곡의 맨 중앙에 딱 있었는데 오빠가 보트 위에서 무릎을 이렇게 양쪽 무릎을 딱 끌어안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미동도 없이. 그러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 신나갖고 약 올리다 오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럼 오빠 왜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서 어른 불러오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조용하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노 한짝은 걸려있는데 한짝이 저기 딴 데 좀 멀리 가 있었어요. 약간 이제 노 한짝이 동동동 떠내려가고 있길래 왜? 저 노 때문에 못 오나?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럼 노 구해줄게, 노 가져다 줄게 이러면서 막 첨벙 들어간 거야, 노 쪽으로. 근데 딱 그러니까 막 첨벙 하고 완전 3걸음 정도 가는데 그 보트 밑에서 저랑 진짜 얼마 안 떨어져 있었어요. 한 2걸음, 2-3걸음 떨어진 곳점에서 시커먼 게 막,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헤엄치는 모습은 도롱뇽 같이 헤엄쳤는데 그러니까 왜 시커먼 되게 커다란 한 2-3m 되겠다.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굴절이 되어서 크게 보인 걸 수도 있어요. 저는 키가 작았고 물이 왜 굴절되면 굉장히 커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 치기에도 너무 컸어요. 그냥 넘어가는 보트 한 2-3배 정도 되는 크기였기 때문에 그 그림 시커먼 게. 그 보트가 4-5인용짜리였거든요. 컸어요. 보트 자체도 컸는데 그 보트보다 훨씬 컸어요. 그 그림자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물에 딱딱딱 들어가니까 저를 피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바라바락 하면서 이제 멀리 있는 큰 바위 쪽으로 그 그림자가 밑으로 쏙 들어가면서 없어진 거야.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멈춰있고 오빠가 그걸 봤는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빨리 큰아빠 불러온다 하면서 이제 빨리 어른 불러와 이러면서 혼자 막 위에서 난리가 나서 저도 놀래서 어휴 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외삼촌들이 이제 불러온 거예요. 이렇게 불러오고 외삼촌께서 저기 오빠가 중간에 또 있으니까 가가지고 보트에 그 줄 달린 거 잡아 끌면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오빠가 이제 아무것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저도 제 눈으로 본 게 있으니까 오빠한테 가서 오빠야 아까 그거 뭔데? 오빠 봤나? 뭔데 그거? 이러니까 몰라, 말하기 싫다 이러더라고. 근데 오빠 나도 봤다고, 그 시커먼 거 그거 뭔데? 나도 봤어, 얘기 좀 해봐 이러니까 오빠 말로는 자기가 이제 저 놀리고 제가 이제 외삼촌들한테 가고 나서 더 못 오게 하려고 더 깊은 곳으로 간 거예요, 지 혼자. 네. 이제 노 저으면서 갔는데 그 순간에 이제 뭐가 밑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보트 쪽으로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또 호기심에 큰 물고기인가? 보통 계곡물 되게 위쪽 깨끗한 물에는 큰 물고기가 잘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도 이제 큰 물고기가 있나 싶어서 자기가 수경을 쓰고 물 밑을 본 거예요. 봤는데 본인 말로는 이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역같이 뭔가 왜 물이끼 같은 게 가득 껴있는 사람의 눈이었대요. 그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 2개였다 했어. 그러면서 분명히 사람 같은데 뭔가 이제 온몸이 이 물이끼가 가득 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마주치자마자 놀래서 얼굴 빼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따라오더래요. 자기는 눈 마주쳤던 뭔가가 자기 보트를 이제 따라오니까 이 오빠가 그 노한짝을 들고 던진 거야. 그쪽 이제 그 모험가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던졌는데 던지고 나니까 노 한쪽만으로는 이게 힘들거든요. 이게 제어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휘저어도 계속 한쪽 방향에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고 이러니까 혹시나 그 노 한짝마저 뺏길까봐 그리고 걔가 갑자기 쑥 올라와서 자기 팔을 잡고 끌어갈까봐 무서워서 그 보트 위 이제 보트 중앙에 앉아서 팔로 이렇게 무릎을 끌어안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무섭다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오빠가 겁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래. 완전 상남자 중에 상남자야, 진짜. 겁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무언가를 봤다 그 얘기는 여행 내내 한 번도 안 했고, 그 후로도 한 적이 없었어요. 뭔가 자기 나름의 스크래치인지, 상남자 그 자존심 뭉개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무서웠으니까 자기도.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 귀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형태 같은 거 없이 목소리, 말로만 이렇게 형태 없이 뭐 음성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귀신이라고 제가 스님한테 들었는데 말소리 귀신이라 하더라고요. 음, 이게 제가 겪은 게 안동에서 그때 제가 들었던 그것이 이제 말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안동 강가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었을 때가 11살.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훨씬 지났죠. 지난 데라서 그때는 당시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맑았어요. 너무 맑아서 강가에 그 자잘한 모래, 자잘한 흙을 살짝만 이렇게 어린 손으로 살짝만 훑어도 제첩이 엄청나게 많이 보였거든요. 잠깐 이렇게 싹 훑어도 제첩이 막 한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보일 정도였으니까. 하여튼 물이 맑은 곳이어서 사람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텐트 치고 하룻밤 묵어 가자 하면서 이제 사촌 언니랑 사촌 언니 친구 한 3명인가 4명 있었고 그리고 저랑 제 사촌 동생 네, 사촌 동생 이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이랑 이렇게 간 거예요. 텐트가 이제 2개죠. 2개 딱 쳐놓고 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제첩 잡으면서 놀고 했는데 왜 애들이 저녁에 이렇게 놀러 가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또 11살짜리고 이러니까 저희 텐트만 이렇게 딱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저랑 사촌 동생이 양쪽 이제 텐트 문가에 누워서 자고 있었고 이제 저랑 사촌 동생 중앙에 이제 외숙모 외삼촌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동생이랑 막 별도 너무 많고 이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목소리 위로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 목소리 뒤로 그러니까 또렷해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또렷한데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말을 하는데 되게 또렷하게도 들리는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니까 동시에 이제 사촌 동생이랑 둘이 같이 들어놓으니까 잠깐만 그러면서 준아 쉿 해봐 쉿 이러면서 하고 나서 가만히 이제 귀 기울였는데 동생이 남자인데 겁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누나야 저거 뭔데? 밖에 저거 뭔데? 누군데? 이렇게 된 거야.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나 누나한테 좀 듣고 있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 사촌 언니들은 아니었어. 사촌 언니도 아니고 사촌 언니 친구들도 아니야. 그래서 범아 이거 누나가 지금 여기 이거 뭐 양쪽으로 한번 서로 내다보자 이러면서 했는데 그 텐트 이게 몸을 살짝 틀어서 보는데 텐트 벽면으로 달빛에 사람 그림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2개란다. 2사람의 그림자가 딱 있었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선명하게.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너무 놀란 거야. 이거 누군지. 일단 니랑 내랑 양쪽으로 한번 동시에 나가서 보자고. 누군지 한번 보자. 이랬는데 얘가 싫다고 누나 무서워 못하겠어. 이러길래 아니 우리가 좀 먼저 보고 사람이거나 뭔가 하면은 외숙모 삼촌 깨워서 잡아야지. 보자. 우리가 먼저 보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신호 있잖아요. 손으로 하나, 둘, 셋 이제 제가 세알이고 둘이 동시에 확 내다본 거예요. 근데 내다볼 때까지도 분명히 그 그림자가 둘이가 앉아 있었고 목소리도 난 들으면서 분명히 내다봤어. 네. 근데 내다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벙찌고 얘는 동생은 무섭다고 그거 확인하자마자 쏙 들어가고 텐트 문을 확 잠그는 거야. 자기 쪽에. 근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겁도 없었는데 호기심도 엄청 났었어요. 그러니까 궁금증은 무조건 내가 확인을 해야 됐어. 그때요. 그래서 나가서 그 아까 그림자가 앉았던 자리를 이렇게 봤더니 어머 엉덩이
자국 비슷하게 왜 자갈이 있으면은 엉덩이 이렇게 붙이고 앉으면 엉덩이 부분이 쏙 들어가잖아요, 살짝.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두 군데가 이렇게 자갈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이제 되게 멍한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뭐지? 이거 벙 쪄갖고 잠깐 서 있는데 갑자기 언니네 텐트 불이 팍 켜졌어요. 하면서 이제 불이 켜지는 거 보고 난 이제 언니한테 갔지. 그래, 언니야, 내다. 하면서 마스다, 문 열어봐. 이러니까 언니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했는데 이게 소리도 안 나고 이게 있길래 텐트 문을 이제 열려고 지퍼를 이렇게 딱 잡는데 언니가 문을 이렇게 양쪽으로 팍 치더라고요. 양손으로. 텐트를 왜 못 열도록 딱 치는 거야. 그래, 언니야, 내다, 마스다, 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 틈으로 눈만 빼꼼 내밀 수 있도록 살짝만 열고 저를 보더라고요. 보면서 니 뭐하는데? 니 여기서 지금 뭐하는데? 이러는 거야. 아니, 아까 여기 텐트에 자꾸 말소리 들리고 그래갖고 언니들인가 싶어서 왔지. 언니들 아니었냐? 이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살짝 눈 돌리더니 빨리 들어가라. 빨리 들어가서 텐트 잠그고 있어라. 하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상하고 언니 반응이 제가 조금 이해는 했어. 왜냐면 그 언니가 굉장히 겁이 많은 언니였거든요. 애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고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옛날에 그러니까 안 좋은 집에 살았을 때 저희 집에 가위 눌리고 저희 집에 2번 다시 안 왔던 그 언니거든요. 그래. 그때 그러고 나니까 조금 무섭더라고, 저도. 그래서 바로 이제 텐트 들어가서 잠그고 있었는데 동생이 누나야, 큰 누나래? 아까 그것도 큰 누나래? 이러는 거야. 그래. 아니, 언니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러는데 그 말 딱 했는데 텐트 주변으로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요. 그러니까 세지 않은 바람이 부는데 그러면서 그 바람에 섞여가지고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웃는 소리가 딱딱딱딱딱딱 끊어지는 웃는 소리가 아니라 왜 사람이 장난쳐놓고 왜 숨어서 지켜보면서 웃는 소리 있죠. 이런 소리. 이러면서 그 소리가 그 바람에 흘려 들어오면서 바람 소리는 아니었어. 바람 소리에 겹쳐져서 그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들으면 그게 바람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동생도 들었어요. 동생도 듣고 무서워갖고 막 어쩔 줄 몰랐는데 저도 그때는 조금 무섭긴 하더라고요. 이게 막연하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의 소리라서 그게 무서운 거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실 더 묵을 생각이었어요. 강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강 주변이. 근데 사촌 언니랑 동생이랑 둘이가 세트로 당장 가자고, 여기 못 있겠다고 당장 가자. 둘이가 같이 난리가 나가지고 바로 텐트 접고 갔어요. 이제 안동 화훼마을 쪽으로 돌고 이랬는데 그날 오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어요. 정말 이게 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거 뭐 텐트 안 하길 잘했다 이랬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차 타고 지나가면 이제 비가 멈추고 나서 이제 우리 간다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 강가, 우리가 있었던 그 강가를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강가 조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큰 다리. 그 다리만큼 수위가 차서 만약에 우리가 옮기지 않았으면은 그 물에 휩쓸려 갔을 일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안 옮겨갔으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 말소리 귀신들이 우리한테 뭐 알려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얘네들 우리 또 이제 연가가 또 늘었다 이런 생각에 장난을 쳤는데 막 보면서 즐거워가지고 이제 내일 또 이제 몇 명이야, 한 여러 명 또 생기겠다, 우리 종족 생기겠다 이랬는데 우리가 피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좋게 해석하면 이 귀신들이 얼른 너네들 여기서 나가라고 신호를 준 거고, 나머지 하나는 얘네들 이제 죽겠네 하면서 비웃었던 거. 맞아. 근데 아까 전에 저도, 웃음소리가 뭔가 그러니까. 숨어서 비웃듯 웃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장난쳐놓고 웃듯이. 네, 그러니까 저도 후자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보통.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뭐 구해주려고 나가라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후자 같아요. 그러니까 약 올리지. 귀신도 설레발 쳐서 망친 거지. 예. 괜히 들려줘서. 아니,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데 뭐 귀신이라고. 네. 예, 아, 지금도 굉장히 뭐랄까나 되게 옛날에 겪었던 일들이지만 저는 기억에 생생한 게 굉장히 좀 많아요. 어릴 때 겪었던 일들 중에. 네. 지금도 뭐 이야기거리로 한 번씩 해줘요. 친구들한테 그런 음. 일이 있었는데 이러고 요번에는 코리니 분들한테 이제 또 들려드리게 됐네요. 제가 이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코비님한테 짧게 이거 짧은 이야기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것도 그 사촌 동생들이랑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사촌 동생이 제 밑으로 동생 둘이가 있는데 걔들이 1살 터울이에요. 1살 터울이다 보니까 이제 여자애 남자애 이렇게 하나 있는데 남자애가 준이 아까 방금 그 겁 많은 동생 여자애도 있고 근데 우리 애들끼리 모이면 저희는 집에 제사를 굉장히 많이 지냈었어요. 외가 쪽에. 그렇다 보니까 모이는 날도 많고 모이면은 애들끼리는 할 게 없으니까 많이 놀았거든요. 저희들끼리 방에서. 근데 가장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귀신놀이라고 부르면서 했던 놀이가 있어요. 놀이가 있는데 이게 정말 깜깜한 방에 암막 커튼 딱 쳐가지고 빛 하나도 없는 그런 방에서 이제 그냥 술래잡기를 하는데 시커먼 데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끼리는 귀신놀이라고 했는데 그날도 하고 이렇게 귀신놀이 하면서 놀는데 제가 게임에 좀 강한 편이긴 한데 그날은 좀 일찍 잡혀가지고 이제 애들 도망갈 시간을 주고 이렇게 수 세다가 뭐 수 끝나고 나서 이제 찾는다 하고는 이제 찾기 시작한 거야. 찾기 시작하는데 방이 아예 껌껌하면은 내 손이 앞에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거든요. 그 정도로 깜깜한 상태에서 정말 더듬 하면서 안 다치게 이렇게 다녔는데 책상 쪽으로 딱 가는데 분명히 손끝에 뭐가 스쳤어요. 옷깃은 아니고 머리카락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가 스쳐갖고 얘를 잡은 거야. 잡았다 하면서 이제 누구야 하면서 누구야 너 이러면서 잡았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 잡힌 애가 고개를 돌렸나 봐요. 이렇게 고개를 쓱 돌린 것처럼 했는데 눈동자 2개가 반질반질하게 보이는 거야. 분명히 잡혀서 이제 눈동자가 보이니까 아 고개를 돌렸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누구야 준이 너야? 이러니까 준이가 조금 먼 곳에서 아니 누나 나 여기 있는데? 이러더라고. 누나 나 여기 있다 이러면서 가길래 그럼 누군데? 이미가 이러니까 이제 여자 동생 걔도 아니에요. 뭐지? 잠깐만 장난치지 마라 하면서 내 지금 이거 잡았는데 이거 누군데? 하면서 이제 책상 바로 옆에 손 딱 뻗으면 오른쪽에 스위치가 있는데 그 불을 딱 켠 거야. 켰는데 너무 깜깜하다 보면 불 켜면 바로 이렇게 인지가 안 되잖아요. 눈 좀 이렇게 빛에 적응하는 시간 주고 눈을 떴는데 내 앞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동생 둘이가 스위치에서도 거리가 조금 먼 곳에 농 쪽에 한 명은 옆에 있었고요. 하나는 침대 옆에 옷걸이 쪽에 딱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3명이서 했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나는 근데 이게 무섭다보다 얘들이 나를 갖고 노는구나. 누나 갖고 노는구나. 그 생각이 이제 짜증이 나서 니네하고 안 한다고 이제 사기꾼들이라고 안 할 거다 하면서 방에 문 딱 열고 나갔는데 어른들께서 이제 준비하시다가 애가 꿀통이 나가고 나오니까 와 또 뭔 일이고 애들도 뭐 말 안 듣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이제 우리 놀다가 이거 술래잡기 하면서 놀다가 분명히 잡았는데 저 이미하고 준이가 거짓말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다 한 거야. 분명히 내가 잡고 시커매도 얼굴까지 봤는데 나 쳐다보는 두 눈도 봤는데 감사하니까 큰 외숙모께서 큰 외숙모 좀 드세시거든요. 막 야들아 하면서 너네 백중날이나 제삿날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 했지 하면서 그런 날에 돌아다니까 그 시커먼 데서 보이는 거는 사람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이러시면서 이제 외숙모께서 혼을 내신 거예요 우리를. 하면서 이제 그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서 눈이 보인다든가 특히 눈이래요. 눈이 잘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눈이 되게 반질반질해요. 뱀눈도 아닌데 뭔가 좀 이렇게 반질반질 단추 바둑알 왜 반질반질 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무성이가 시커먼 데서.
그러니까 그게 사람 눈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커먼 게 그런 시커먼 게 아니라 어두워서 시커먼 게 아니라 정말 안막 완전 새까만 곳에서 그렇게 보이는 게 그때 있었던 곳이 준이 방이었는데 준이 방이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안막 커튼 이런 걸 완전 쫙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불을 안 켜면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낮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어두운 곳에서 보이는 거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 때랑 백중날 이럴 때는 그런 이상한 놀이 하지 말라고 외숙모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